피고인 이혜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가 단상을 내리치는 순간 법정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그대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9살 소녀가 난간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었지만 소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엄마를 향해, 저 쇠창살 너머로 끌려가는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기서 시작도 아닙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점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로펌의 호화로운 로비에서 벌어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으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저녁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빛나는 50층짜리 건물. 1층 로비의 대형 간판에는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로펌이었습니다. 오전 9시 회전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들어섰습니다. 서윤아, 겨우 9살.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너덜너덜한 책 한 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유나가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사건을 예약했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예약 없이는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상담료만 100만 원이야. 돈 있어? 소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0만 원. 그 돈이면 자신과 엄마가 2달은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다리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나오실 때까지. 안 된다니까. 여기 장난하는 데 아니야. 직원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유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절대 안 갈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억울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11시 유나는 여전히 로비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소녀는 완강했습니다. 울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너덜너덜한 책을.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소녀를 힐끗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난한 아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 그런 시선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맞춤 정장이 완벽하게 몸에 맞았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습니다. 강민준, 38살. 태평양 로펌의 전설이었습니다. 승소율 95%, 시간당 상담료 100만 원. 그가 맞지 않는 사건은 이미 진 사건이나 다름없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준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유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경비원들이 황급히 가로막았지만 유나는 이미 민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님이시죠? 민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소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구냐? 저 서유나라고 해요. 우리 엄마가. 경비, 여기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엄마가 억울해요. 우리 엄마는 아무 죄도 없어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로비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유나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이 책, 아저씨가 쓴 책이잖아요.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나가 그 낡은 책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또렷했습니다. 법정에 선 약자들에게. 저자 강민준. 민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약간 커졌고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그걸? 도서관에서 찾았어요. 아저씨가 15년 전에 쓴 책이래요. 유나가 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여기 23페이지. 법은 돈이 많은 사람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이어야 한다. 아저씨가 이렇게 썼잖아요. 민준의 턱이 경직됐습니다. 유나가 계속 읽었습니다. 47페이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정의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아저씨 말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우리한테는 돈이 없어요. 100만 원도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정말 억울해요. 아저씨가 이 책에서 약속했잖아요. 약한 사람들 편에 서겠다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오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책은 옛날 일이다. 예, 나는 변했어. 그때의 나는 없어. 이해 못하겠니?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진실은 안 변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정말 억울하다고요. 경비.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보내. 네. 변호사님. 경비원들이 유나를 끌어냈습니다. 소녀가 발버둥 쳤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안 돼. 나는 돈 안 되는 사건은 안 맡아. 그게 내 원칙이야. 그럼 이 책은 거짓말이에요? 아저씨는 거짓말쟁이에요?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 거짓말이었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빨리 배워. 돈 없으면 정의도 없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언젠가 꼭 후회하실 거예요. 경비원들이 소녀를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소녀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책. 법정에 선 약자들에게. 민준이 다가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유나의 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강민준 변호사님은 내 영웅이에요. 언젠가 꼭 만나고 싶어요. 마이너스 서유나.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수십억 원짜리 사건들이었습니다.
민준이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위스키 잔, 다른 손에는 그 낡은 책.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연, 29살. 민준의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응. 너야말로 왜 안 가? 태연이 민준의 책상을 보았습니다. 그 책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오늘 그 아이가 가지고 온 책 아닌가요? 응. 왜 가지고 계세요?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이 정말 저 책을 쓰셨어요? 오래전 일이야. 읽어봐도 돼요? 민준이 책을 태연에게 건넸습니다. 태연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선배님이 쓰신 거예요? 왜?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선배님이랑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하지만 태연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법이 약자의 마지막 희망이 되길 바란다. 그 희망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정말 선배님 글이에요? 그만해. 민준이 책을 빼앗았습니다. 서랍에 집어넣으려다 멈췄습니다. 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사건 자료를 좀 봤어요. 뭐? 접수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피고인 이혜진. 횡령 혐의 3억 원. 그래서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민준이 태연을 쳐다봤습니다. 태연이 계속했습니다. 저도 7년 동안 이 일했잖아요. 진짜 범인들은 증거를 감춰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완벽하다? 네. 계좌 이체 기록, 서명, 증인, CCTV. 모든 게 너무 깔끔해요. 마치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우리는 돈 되는 사건만 해. 그게 룰이야. 하지만 선배님, 그만해, 태연아. 나도 먹고 살아야 해. 이상주의로는 밥 못 먹어. 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민준.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책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나의 필기들, 밑줄들, 메모들. 이 아저씨 정말 멋있다. 나도 커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가 힘들어할 때 이 책 읽어드렸더니 울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님도 있다고. 꼭 만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 차가운 도시, 냉혹한 세상. 미안하다, 꼬마야.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강민준이 자택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그의 차는 구석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민준이 차 키를 꺼내려던 순간 멈칫했습니다. 차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였습니다. 소녀는 차 본네트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그 낡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침찬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민준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퀭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언제부터?
어젯밤 10시쯤부터요. 민준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미쳤어? 밤새 여기서? 아저씨가 안 만나주시니까 여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유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린 듯 했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 내가 도와줄 수 없어.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뭘로? 유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안에 동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요. 제가 4년 동안 모은 거예요. 32,500원 있어요. 민준이 그 통을 바라봤습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들. 어떤 건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고. 일단 계약금이요. 나중에 더 드릴게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너 9살이야. 10살이면 신문 돌릴 수 있대요. 그럼 한 달에 5만 원 벌 수 있어요.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들어봐. 나는 시간당 100만 원을 받아. 내 사건을 맡으려면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해. 이해해? 그럼 제가 400개월 동안 일하면 되는 거네요. 그게 몇 년인지 알아? 33년 조금 넘어요.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소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진짜 9살 맞아? 네. 근데 선생님이 영재래요. IQ가 140이래요. 유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33년 걸려도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안 돼. 민준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비켜. 출근해야 해. 유나가 차 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그냥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엄마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비키라니까. 싫어요. 민준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나가 차 문에 매달렸습니다. 내려. 안 내려요. 지금 위험하잖아. 그럼 약속해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를 조금 움직였습니다. 유나가 비틀거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이 미친. 민준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너 정말 죽고 싶어? 아저씨가 만나주시면 안 죽어도 되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로펌 앞 카페. 딱 10분만 시간 줄게.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10분 안에 날 설득 못하면 다시는 나한테 나타나지 마.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 웃음을 보고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차에 올라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유나를 봤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짓이야, 강민준. 왜 만나준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는 걸, 계속 그 소녀의 눈빛이 떠올랐다는 걸. 같은 날 오후 5시, 민준의 사무실에 김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사해 봤어요. 태연이 서류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데? 이혜진 씨 사건이요. 내가 맞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요. 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세요. 피고인 이혜진, 35세, 15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 격리 담당.
사건 전까지 단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갑자기 3억 원을 횡령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민준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증거는? 그게 문제예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횡령 금액이 그녀 계좌로 입금됐어요. 둘째, 자금 이동 서류에 그녀 서명이 있어요. 셋째, CCTV에 그녀가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있던 게 찍혔어요. 넷째, 상사인 박종수 부장의 증언까지 있어요. 완벽하네. 너무 완벽해요. 진짜 범인은 이렇게 증거를 안 남겨요.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이렇게 또렷하게 남기지 않아요. 민준이 태연을 쳐다봤습니다. 내 생각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봐요. 증거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태연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박종수 부장이에요. 이혜진 씨의 직속 상사. 사진 속 남자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리부서 총책임자예요. 모든 자금 이동에 접근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새 차를 샀어요. 외제차. 가격이 1억 2천만 원.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봉은 7천만 원이요. 가족은 부인, 자녀 둘. 큰애가 대학생, 작은애가 고등학생. 민준이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3년 전에도 고급 아파트 샀네. 맞아요. 강남이요. 시세가 15억 원. 대출은 2억 원뿐이에요. 민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상하네. 그쵸? 연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소비예요. 두 사람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예.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국선 변호사가 있잖아. 하지만 선배님, 태연아. 민준이 서류를 닫았습니다. 우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변호사야.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저 아이는요? 그 엄마는요? 내 문제가 아니야. 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배님이 쓴 책은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약자들 편에 서겠다고 했잖아요. 법이 희망이 되게 하겠다고. 민준이 태연을 노려봤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야.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 아니, 변해야 해. 안 그러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안 믿어요. 선배님, 아직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요. 나가줄래? 선배님, 나가라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태연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아이 만나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주차장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야. 거절하려고.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태연이 한참 민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민준. 그는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혜진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어딘가 강인해 보이는 인상.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왔을까? 저녁 7시, 로펌 맞은편 카페. 민준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정각 7시. 카페 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에는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민준 앞에 앉았습니다. 늦지 않았죠? 10분 있어. 시작해. 유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엄마 사건을 정리해 왔어요. 민준이 종이를 받습니다. 아이의 손글씨. 하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유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15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했어요.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 안 했어요. 회사에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민준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걱정?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회사 일이래요. 숫자가 안 맞는다고, 장부에 문제가 있다고.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계속해. 엄마가 상사한테 얘기했대요. 박종수 부장님한테. 근데 부장님이 괜찮다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대요. 그 다음은? 그 다음 달부터 엄마가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회사에 있었어요. 왜? 부장님이 엄마한테 특별 업무를 시켰대요. 과거 장부들 다시 정리하라고. 민준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갑자기 경찰이 왔어요. 엄마를 체포했어요. 횡령 혐의래요. 엄마는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모른대요. 자기는 안 했대요. 근데 증거가 다 엄마 거래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10원 주어도 주인 찾아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길에서 1,000원 주었을 때도 파출소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민준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요, 아저씨. 우리 엄마 억울해요. 정말 억울하다고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 죄송해요. 안 울려고 했는데. 유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아이가 적은 내용들, 날짜, 시간, 세부 사항들. 9살 아이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너, 이거 다 기억하는 거야? 네. 저 기억력이 좋아요. 한 번 본 건 다 외워요. 엄마가 늦게 들어온 날짜도 다 기억해? 네. 여기 적었어요. 유나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날짜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날짜들을 보았습니다. 태연이 가져온 CCTV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 혹시 엄마가 그때 뭐 했는지도 기억해? 네. 엄마가 매번 말해줬어요. 오늘도 장부 정리했다고. 장부 정리. 민준이 뭔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실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간절함, 희망, 믿음. 민준은 1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법정에 섰던 그 철없던 법학도를. 한참 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내 엄마가 정말 무고하다고 확신해? 유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00%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10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망했네, 나. 예.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엄마 면회 신청부터 해야겠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요? 확답은 못해. 일단 직접 만나보고 판단할게. 정말요?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벌떡 일어나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당황해서 몸을 굳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수한 감사를 받았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저씨는 제 영웅이 맞았어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한번 봐주는 거야. 그래도 돼요.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가요. 어디 사는데? 경기도요. 버스로 1시간 조금 걸려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발에다 줄게. 진짜요? 빨리 안 타면 바뀔 거야. 유나가 후다닥 민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 유나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좋은 차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학교는? 다녀요. 근데 요즘은 자주 빠져요. 왜? 엄마 면회 가려고요. 그리고 아저씨 찾으려고요.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애들이 저 좀 이상하대요. 왜? 너무 똑똑하대요. 재미없대요. 민준이 유나를 힐끗 봤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괜찮아요. 책이 친구예요. 그래. 1시간 후 차가 낡은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유나가 내렸습니다.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들어가. 네. 내일 연락 주실 거죠? 응. 유나가 손을 흔들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좁은 골목, 허름한 집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동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미쳤나 봐. 하지만 차를 돌리면서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사무실로 돌아가 새벽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해진 사건, 뭔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감각, 진실을 찾아내는 본능, 그가 잊고 있던 것,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이틀 후 서울 구치소,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면회 신청은 이미 해놓았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입구를 지나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민주는 이런 곳에 익숙했습니다. 수백 번도 넘게 왔던 곳. 하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면회 실험. 교도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 유리 칸막이, 양쪽에 의자와 전화기. 민준이 한쪽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혜진.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민준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입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님이요? 제가 변호사를 구했나요? 아니요. 따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나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유나가 어떻게 변호사님을 로펌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러 번 혜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어린애가 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횡령 혐의 3억 원.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혜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서명도 당신 거라고 합니다. 맞아요. 제 서명이에요. 하지만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민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혜진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쯤부터였어요. 부장님이, 박종수 부장님이 제게 서류를 자주 가져오셨어요. 어떤 서류? 자금 이동 관련 서류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았어요. 한 번에 수십 장씩. 그래서요? 부장님이 급하다고 하셨어요. 빨리 서명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믿고 서명했어요. 민준이 메모했습니다. 내용은 확인 안 하셨습니까?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부장님이 계속 재촉하셔서 격리 담당자가 내용도 안 보고 서명을 했다고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전 정말 몰랐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 혜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부요. 장부? 네. 제가 1년 전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하세요. 회사 장부를 정리하다가 숫자가 안 맞는 걸 발견했어요.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이 안 맞았어요. 얼마나? 처음엔 몇백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계속 커졌어요. 부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그랬더니 부장님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늦게까지 일하게 됐어요. 부장님이 과거 장부를 다시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실수가 있었다고.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민준이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 장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석 달 전이었어요. 체포되기 직전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박종수 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혜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재판 때 부장님이 증언하셨어요. 저를 범인이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돈이 필요했을 거라고. 혼자 아이 키우니까 힘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유혹에 빠졌을 거라고. 혜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정말 안 했어요. 유나 때문에라도 그런 짓 못해요. 제가 죄를 지으면 유나가 어떻게 돼요? 민준이 휴지를 건네려다 유리 칸막이를 깨달았습니다. 혜진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유나는 괜찮아요? 잘 먹고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건강합니다. 혼자서 밥 먹을 줄 알아요?
제가 가르쳐 놨는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지 친척분은 안 계십니까?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일찍 죽었고 이제 유나랑 저 둘뿐이에요.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따님은 혼자? 네, 혼자 있어요. 제가 체포되고 나서 계속 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전 괜찮아요. 여기서 몇 년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나만은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약속드립니다. 혜진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민준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유나한테 전해주실 수 있어요? 네. 엄마가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곧 돌아간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은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민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연이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됐어요? 맞기로 했어. 정말요? 응. 본인 말을 들어보니 뭔가 있어. 알았어요. 바로 준비 시작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 너 진짜 미쳤구나, 강민준.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확신, 그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그날 저녁, 민준이 유나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집 앞이야. 잠시 후 유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유나가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만나고 오셨어요? 응. 어떠셨어요? 엄마 괜찮으셨어요? 민준이 주저앉아 유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가 전해달라고 했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곧 돌아간다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엄마가 그러셨어요? 응. 그리고 나한테도 부탁했어. 뭐요? 널 잘 돌봐달라고. 유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내 엄마, 내가 꼭 구해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강민준이 약속해. 유나가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이 당황했지만 이번엔 소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넌 혼자서 뭐 먹고 지내? 라면이요. 엄마가 끓이는 법 가르쳐줬어요. 매일 라면? 가끔 김밥도 사 먹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자. 어디요? 밥 먹으러. 제대로 된 거. 진짜요? 빨리 안 오면 혼자 간다?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손이 민준의 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기분,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감정. 식당에서 유나가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이것저것 집어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만큼 맛있어요. 민준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유나야. 네. 앞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렇게 같이 밥 먹자. 라면만 먹으면 안 돼. 유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챙겨줄게. 유나가 또 울컥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제 영웅 맞아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밥이나 잘 먹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 유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무섭지 않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문단속 잘하고. 네. 민준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참 유나야. 네. 내가 기억하는 거. 엄마가 늦게 들어온 날들. 그거 정확해? 100%요. 제가 다 공책에 적어뒀어요. 그 공책 내일 나한테 줄 수 있어? 네. 당연하죠. 좋아. 그럼 내일 보자. 네. 아저씨 조심히 가세요. 민준이 차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유나를 봤습니다. 소녀는 계단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종수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그리고 혜진이 무고하다는 증거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민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실력, 잊고 있었던 열정, 이제 그 모든 걸 쏟아부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사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법조문을 뒤지고 전략을 짰습니다. 새벽 4시 책상 위에는 메모지가 가득했습니다. 박종수 재산 조회, 회사 장부 확보 방법, CCTV 복구 가능성, 증인 확보. 민준이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해보자. 끝까지. 그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깨어난 열정. 진짜 변호사 강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평양 로펌 회의실, 민준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드에는 복잡한 도표와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연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박종수 재산 조회 결과 나왔어요. 말해봐. 태연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3년 전부터 급격히 재산이 늘었어요. 아파트, 차, 주식, 총 자산이 20억 원 정도 돼요. 연봉 7천에 어떻게 20억을 모아? 그게 문제예요. 설명이 안 돼요. 민준이 화이트보드에 박종수 마이너스 20억이라고 적었습니다. 회사 장부는? 거기가 막혔어요. 회사 측에서 거부했어요. 법원 명령 없이는 못 준다고. 예상했어. 민준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CCTV는? 3개월 전거는 다 삭제됐대요. 회사 규정상 석 달만 보관한다고. 딱 맞춰서 지워졌네. 너무 교묘해요. 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몇 명 접촉해봤는데 다들 말 안 하려고 해요. 겁먹었어요. 박종수가 압력 넣은 거겠지. 어떻게 하죠? 민준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증거가 박종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로펌의 대표 변호사 장석호였습니다. 민준 변호사. 예, 대표님. 장석호가 팔짱을 끼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혜진 사건 맡았다면서? 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장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미쳤나? 공짜로 일하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야.
우리는 돈 받고 일하는 곳이라고. 민준이 침묵했습니다. 장석호가 계속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 질게 뻔해. 증거가 완벽하잖아. 왜 시간 낭비를 해? 대표님, 뭔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로펌 시간은 안 쓰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평판 문제라고. 태평양 로펌이 공짜로 질게 뻔한 사건을 맡았다? 그게 무슨 꼴이야?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 자격으로 하겠습니다. 뭐? 로펌 이름 빼고 하겠습니다. 강민준 개인 변호사로. 장석호가 비웃었습니다. 자네 정신 차려. 그 사건 맡으면 자네 커리어 끝이야. 패소 기록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장석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자네 인생이니까. 하지만 확실히 해도 로펌은 책임 안 져. 알겠습니다. 장석호가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하지만 대표님 말씀도 일리 있어요. 증거가 너무 불리해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이미 약속했어. 누구한테요? 한 아이한테. 그날 오후 민준이 유나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나가 민준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공책 가져왔어? 네, 여기요. 유나가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엄마 기록이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3월 15일 마이너스 엄마 밤 11시 30분 귀가. 3월 22일 마이너스 밤 12시 귀가. 많이 피곤해 보임. 3월 29일 마이너스 밤 11시 45분 귀가. 한숨 많이 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수백 개의 기록들.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기록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민준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거 빌려도 될까? 복사해서 돌려줄게. 네.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민준이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배고프지? 조금요. 가자. 밥 먹으러. 와, 오늘도 같이 먹어요? 약속했잖아. 일주일에 두세 번.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사건은 어떻게 돼가요? 어렵긴 해. 증거가 많이 부족해. 그럼 질 수도 있어요? 민준이 멈칫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무섭지 않아? 유나가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가 최선을 다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나야. 네. 나 절대 포기 안 해. 끝까지 싸울 거야. 알아요.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 유나가 가방에서 그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진정한 변호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도 희망을 찾는다. 아저씨가 쓴 말이에요. 민준이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쓴 글.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정의가 이긴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현실은 냉혹했고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 앞에서 다시 그 믿음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희망을 찾아보자. 그날 밤 민준의 사무실 책상 위에 윤아의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날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회사 자금 이동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이상하네. 혜진이 늦게까지 일한 날들, 그 날짜들과 자금이 이동한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혜진을 회사에 붙잡아둔 것입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민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횡령액 3억 원. 하지만 태연이 조사한 박종수의 재산 증가액은 20억 원. 차이가 너무 크네. 3억 원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횡령액은 훨씬 더 컸습니다. 박종수는 작은 금액만 혜진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메모했습니다. 진짜 횡령액 추정 15억에서 20억. 3억은 미끼. 진짜 돈은 어디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변호사님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혜진 씨랑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이혜진 씨, 억울해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박종수 부장님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어떻게요? 밤늦게 혼자 회사에 남아있는 거요. 그리고 이혜진 씨 컴퓨터를 만지는 걸 봤어요.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죠? 작년 여름쯤이었어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박 부장님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잘려요. 아니면 더 나쁜 일 당해요. 제 동료 하나가 반항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횡령범이 됐어요. 이혜진 씨처럼. 민준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동료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감옥이요. 2년 살고 나왔어요. 인생 망가졌죠. 이름이 뭡니까? 최민호요. 한번 만나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지금 연락하신 겁니까? 남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양심이요. 더는 못 보겠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희생되는 거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워요. 제 가족이 있어요. 미안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뭡니까? 회사 지하 창고. 거기 옛날 장부들 있어요. 다 버리라고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몰래 보관했대요. 정말입니까? 네. 그 경비 아저씨 이혜진 씨 편이에요. 이혜진 씨가 착하다는 거 알거든요. 경비분 이름이 김철수요. 밤 11시 이후에 연락해 보세요. 그때 혼자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어. 그가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아, 나야. 선배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내일 당장 최민호라는 사람 찾아봐. 2년 전에 횡령으로 복역했던 사람. 누구예요? 혜진 씨 회사 전 직원. 박종수가 누명 씌운 또 다른 희생자야. 뭐라고요? 그리고 회사 경비원 김철수. 내일 밤에 내가 만날 거야. 선배님 혹시... 응? 뭔가 잡혔어? 드디어. 전화를 끊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 이제 시작이야, 박종수. 내 진짜 얼굴을 까발릴 거야. 민준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15년간 잊고 있던 그 열정. 진실을 밝혀내는 집념.
어른 변호사 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15년 전 정의를 믿었던 그 청년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나와의 약속, 혜진과의 약속,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 기다려. 곧 진실을 밝혀낼게. 그날 밤 민주는 새벽까지 전략을 짰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11시, 민준의 차가 어두운 산업단지에 멈춰 섰습니다. 혜진이 다니던 회사 건물. 밤에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강민준 변호사입니다. 김철수 경비님 계십니까?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절 아세요? 누군가 알려줬습니다. 이혜진 씨를 도와달라고. 김철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경비실 안. 좁고 낡았습니다. 김철수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혜진 씨, 정말 억울해요. 아시는군요. 당연하죠. 15년 동안 봤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저한테 항상 인사했어요. 추운 날엔 따뜻한 커피도 갖다 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장부 얘기 들었습니다. 김철수가 주저했습니다. 그거 제가 보관하긴 했는데 왜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박 부장님이 다 버리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급하게 없애려고 해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철수가 일어섰습니다. 따라오세요.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복도, 삐걱거리는 계단, 제일 안쪽 창고. 김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저기요. 구석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그중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이게 3년 전 장부들이에요. 민준이 박스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져가도 됩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박 부장님이 알면.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비님. 이혜진 씨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 딸도 불쌍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 박스를 차에 실었습니다. 출발하려던 순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차 한 대가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 박종수였습니다. 이 밤중에 회사에. 민준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박종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층 사무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 10분 후 박종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촬영했습니다. 박종수의 차가 떠났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다음 날 오전, 민준의 사무실. 태연과 함께 박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보세요. 태연이 한 장의 서류를 들었습니다. 3년 전 회계장부예요. 근데 숫자가 이상해요. 민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디? 여기요. 지출 항목. 3억 원이 기타로 처리됐어요. 기타? 네. 근데 같은 달에 또 3억. 그 다음 달에도 3억. 민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이면 36억 원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태연이 다른 장부를 뒤졌습니다. 선배님, 이것도요. 2년 전 장부.
여기도 똑같아요. 매달 3억씩 기타. 3년 동안이면 100억이 넘어요. 민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횡령액이 3억이 아니었어. 100억이었어. 혜진 씨한테 뒤집어 씌운 건 그냥 일부분일 뿐이었어요. 민준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승인 서명이. 박종수? 전부 다요. 이 자식이.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최민호 씨 찾았어요. 어디 있어? 인천에 살고 있대요. 제가 연락했더니 만나주겠대요. 좋아. 바로 가자. 오후 2시. 인천의 낡은 원룸. 최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 야윈 얼굴에 지친 눈빛. 들어오세요. 민준과 태연이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앉으세요. 최민호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최민호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도 이혜진 씨처럼 당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최민호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제가 회계팀에서 일했거든요.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하셨어요? 숫자가 안 맞았어요. 큰 금액들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기록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박 부장님한테 보고했죠. 그랬더니 최민호가 담배를 깊이 빨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경찰이 왔어요. 저를 체포했어요. 횡령범이래요. 증거는 완벽했어요.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제 서명이 있었고 모든 게 저를 가리켰어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안 하신 거예요? 최민호가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딸이 있어요. 5살. 그 아이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저 안 했어요. 그런데 유죄 판결을 변호사가 없었어요. 국선 변호사는 형식적이었고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싸워볼 수도 없었어요. 최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감옥 살고 나왔더니 인생 끝났더라고요. 일자리 못 구하고 아내는 떠났고 따님은요? 전처가 데려갔어요. 범죄자 아빠랑 살 수 없대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박종수가 한 겁니까? 확신해요. 제가 진실을 발견했으니까 입 막으려고 한 거죠. 증거 있습니까? 최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다 없앴어요. 근데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구죠?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요. 저 전에도 한 명 있었대요. 4년 전에.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사람도 저처럼 횡령범 됐대요. 태연이 메모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민호가 망설였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두려우신 겁니까? 박종수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 이미 한 번 당했잖아요. 또 당하면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민준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 강민준입니다. 태평양 로펌. 아니, 이제는 개인 변호사지만 최선을 다해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최민호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죠. 안 그러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테니까. 최민호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정말입니까? 네. 더는 못 보겠어요. 이혜진 씨도 저처럼 되는 거. 민준이 최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태연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거 큰일인데요. 응? 박종수가 계속 이런 짓을 해온 거잖아요. 수십억, 아니 100억을 빼돌리면서. 그래. 근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누가 의심하겠어? 증거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선배님, 응?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하지만 해야지. 안 그러면 박종수는 계속 이럴 거야. 다른 사람들 인생 망치면서.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 태연아. 그날 밤, 민준이 유나를 만났습니다. 약속대로 저녁 식사. 아저씨, 오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엄마 사건 조사했지. 잘 돼가요? 민준이 유나를 봤습니다. 순수한 눈빛. 응, 조금씩 진전이 있어. 다행이다.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장래 희망이요. 뭐라고 했는데? 유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변호사요. 민준이 놀랐습니다. 변호사? 네.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나야. 네. 변호사는 힘든 일이야. 알아요. 근데 아저씨가 하는 거 보니까 멋있어요. 멋있어? 네. 아무도 안 도와주는 우리 엄마 도와주잖아요. 그게 진짜 영웅 아니에요? 민준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계속했습니다. 저도 커서 아저씨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정의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민준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분명히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두 사람이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왜 자신이 이 사건을 맡았는지, 왜 포기할 수 없는지. 이건 단순히 혜진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전히 정의를 믿을 수 있게, 법이 약자의 편이라고 믿을 수 있게. 유나야. 네. 나 절대 포기 안 해. 끝까지 싸울 거야. 알아요. 아저씨니까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 반드시 이기겠다고. 유나를 위해서, 혜진을 위해서, 최민호를 위해서, 그리고 15년 전 정의를 믿었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다려, 박종수. 내 모든 죄를 밝혀낼 거야. 민준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00호 법정.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유나. 소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전원 기립.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 엄숙한 표정.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이혜진 횡령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입장 밝혀주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남성. 날카로운 인상. 증거는 명백합니다. 피고인의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됐고 자금 이동 서류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민준을 봤습니다. 변호인 측 입장은?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죄 주장이십니까?
민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3년간의 회사 회계 장부입니다. 여기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민준이 첫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3억 원씩 기타 항목으로 지출됐습니다. 1년이면 36억, 3년이면 100억이 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장부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회사 경비원 김철수 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절차 위반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인 계속하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뒤집어 씌운 3억 원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횡령액은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진짜 범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민준이 돌아서서 방청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계십니다. 박종수 부장. 모든 시선이 박종수에게 쏠렸습니다. 박종수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피해자예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종수 씨 앉으십시오. 박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인석에 나오시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박종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박 부장님, 3년 전 귀하의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7천만 원이요. 그런데 같은 해 1억 2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구입하셨죠? 그건 대출받았어요. 대출 기록이 없던데요? 박종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2년 전엔 1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대출은 2억분. 나머지 13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축했어요. 연봉 7천으로 13억을 저축하셨다고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박 부장님, 작년 3월부터 피고인에게 특별 업무를 시켰죠? 그건 회사 일이었어요. 매일 밤 11시까지 장부 정리를 시켰습니다. 왜죠? 장부에 실수가 있어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겁니다. 아닙니다. 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피고인이 늦게까지 일한 날짜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금이 이동한 날짜들. 민준이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피고인을 회사에 붙잡아둔 동안 당신이 횡령한 겁니다. 박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추측일 뿐이잖아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박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민호? 최민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증인,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최민호입니다. 2년 전 이 회사 회계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습니다. 방청석이 또 술렁였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말 횡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죄 판결을? 최민호가 박종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장부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보고했더니 일주일 후 경찰이 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피고인 상황과 똑같군요. 네.
똑같은 수법입니다. 민준이 판사를 받습니다. 재판장님, 박정수는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혜진 씨는 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최민호는 정가자입니다. 증언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2주 전 밤 11시에 찍은 영상입니다. 화면에 박정수가 나타났습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 밤 11시에 회사에 왜 갔습니까? 박정수가 더듬거렸습니다.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요? 그건 개인적인. 민준이 다음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박정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 저 가방에 뭐가 들었습니까? 서류요. 무슨 서류? 회사 서류. 정말요? 민준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경비 김철수 씨 증언에 의하면 당신은 그날 지하 창고에 갔습니다. 옛날 장부가 보관된 곳. 박정수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장부를 없애려고 갔던 거죠? 증거를 인멸하려고. 아닙니다. 민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신 명의의 해외 계좌입니다. 스위스 은행. 박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잔액이 80억 원입니다. 연봉 7천으로 어떻게 모았습니까? 저는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횡령범입니다. 박정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방청석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연거푸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민준이 판사를 받습니다. 재판장님, 이혜진 씨는 무고합니다. 진짜 범인은 박정수입니다. 즉각 석방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오랜 침묵. 그리고 피고인 이혜진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재판장님, 검사가 소리쳤지만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망치가 단상을 내리쳤습니다. 박정수 씨는 위증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조사하겠습니다. 법정 경위, 저 사람을 체포하십시오. 경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정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 했어. 나는. 박정수의 목소리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 소리. 유나가 난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법정 밖. 혜진이 나왔습니다. 수의를 벗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유나야. 두 사람이 울며 껴안았습니다. 민준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태연이 옆에 섰습니다. 선배님, 해냈어요. 응,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도, 김경비 님도, 최민호 씨도 다 같이 한 거지. 혜진이 유나의 손을 잡고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혜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유나가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제 말이 맞았죠? 아저씨는 진짜 영웅이에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유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야. 진짜 영웅은 너야. 저요? 응. 포기하지 않았잖아. 끝까지 엄마를 믿었잖아. 그게 영웅이야. 유나가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사랑해요.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소녀를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유나야. 내가 날 다시 깨워줬어.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이 감동,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그 낡은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정에 선 약자들에게 민준이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그가 15년 전에 쓴 서문. 나는 법이 돈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이 되기를 바란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정의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나는 그 폭력에 맞서는 사람이 되겠다. 민준이 책을 덮었습니다. 미안해. 오래 잊고 있었어. 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평양 로펌 앞으로. 민준이 사표를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차피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로펌 이름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디에 속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또 다른 유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혜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희망 마이너스 설립 계획서.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강민준으로 돌아가는 시작. 일주일 후, 민준의 새 사무실. 아직 간판도 달리지 않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태연이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책상 어디에 놓을까요? 저기 창가에.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로펌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유나야, 어떻게 왔어? 엄마랑 같이 왔어요. 혜진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방해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나가 들고 온 것을 내밀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민준이 액자를 받았습니다. 유나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그 옆에 작은 소녀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삐뚤빼뚤한 글씨. 나의 영웅 아저씨.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벽에 걸어주세요. 약속이에요. 그럴게. 민준이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혜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뭡니까? 변호사 비용이요. 많지는 않지만. 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유나 잘 키우시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유나가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커서 변호사 될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그래. 기다릴게. 모녀가 돌아갔습니다. 태연이 민준을 봤습니다. 선배님, 응? 행복해 보여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선배님,
왜?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이 그 책을 쓴 진짜 이유, 저한테도 말해주실 수 있어요? 민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왜 갑자기? 유나가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선배님을 영웅으로 만든 게 뭔지.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꼭 알아야 해? 네. 민준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얘기야. 15년 전, 민준은 법학도였습니다. 20대 초반, 정의로 가득 찬 청년.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왔습니다. 횡령 혐의였습니다. 아버지가 뭘 횡령해요? 말도 안 돼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아버지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서류에 아버지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나는 안 했어. 정말 안 했어. 아버지가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은 변호사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갔습니다. 민준은 학교를 다니며 면회를 갔습니다. 매주 아버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곧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1년 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 민준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준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조금 떴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저예요. 나 정말 안 했어. 알아요. 알아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구나.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준아, 약속해줘. 네. 법이 정말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줘. 아버지, 나 같은 사람 더 이상 없게.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미쳤어.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태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을 돕기 위해. 그래서 그 책을 쓰신 거예요? 응. 시험 준비하면서 틈틈이 썼어. 아버지께 바치는 책이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책이 나오고 나서 알았어. 진실을. 무슨 진실이요?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진짜 범인. 아버지 회사 동업자였어. 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증거는 다 사라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선배님, 그때부터야. 내가 변한 게 법이 뭐 대단한가. 결국 돈이고 권력이더라.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돈을 벌기로 했어. 승소하는 쪽에 서기로 했어. 약자는 어차피 진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유나를 만났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그때 내 모습이 보였어. 아버지를 지키려고 필사적이었던 나. 그래서 도운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거절하려고 했어. 근데 자꾸 보이더라. 아버지가 유나 엄마에게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아버지를 못 구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걸. 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유나가 날 다시 깨워준 거야. 내가 왜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지, 아버지와의 약속을. 민준이 벽에 걸린 유나의 그림을 봤습니다. 이제 알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실 건데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 법이 정말 정의로운 세상 만들 거야. 어떻게요? 한 명씩, 유나처럼, 혜진 씨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도우면서.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태연아.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래 못 왔어요. 민준이 무덤에 손을 댔습니다. 저, 한동안 길을 잃고 헤맸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돈이나 버는 사람이 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민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 낡은 책, 법정에 선 약자들에게. 이 책 기억하세요? 아버지께 드리려고 쓴 거. 근데 못 드렸잖아요. 민준이 책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드려요. 늦었지만. 그리고 약속할게요.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 없게 하겠다고. 법이 약자의 편이 되게 하겠다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 되겠습니다. 그가 무덤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민준의 뒷모습,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강민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법률사무소 새희망 간판이 달렸습니다. 개업식,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혜진과 유나, 최민호, 김철수 경비, 그리고 태연. 유나가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아저씨, 축하해요. 고마워, 유나야. 최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알아요. 누구요? 제 친구. 부당해고 당했는데 돈이 없어서. 민준이 웃었습니다. 데려오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무료로. 정말요? 그게 우리 사무실 방침이에요. 돈이 없어도 정의는 받을 수 있다. 최민호가 감사의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가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저씨, 여기 작네요. 그래. 작지? 근데 좋아요. 따뜻해요. 민준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됐어.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다시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이번엔 제대로 된 회사예요. 유나 학원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네요. 혜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유나가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왜? 제가 변호사 되면 여기서 같이 일할 수 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태연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자, 모두 축배를.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희망의 출발을 축하합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분위기. 민준이 벽을 봤습니다. 유나가 그린 그림. 영웅 아저씨.
그 옆에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 희망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희망이 없어도 이곳에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준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유나와의 약속,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 1년 후 법률사무소 새 희망은 작지만 분주했습니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공통점은 하나, 모두 힘들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년 다닌 회사에서. 민준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그게 돈이 없습니다. 저축한 것도 다 병원비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사건부터 봅시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돈이 없어도 정의는 받을 수 있어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민준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태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너도 수고했어. 근데 선배님, 이번 달도 적자예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알아. 괜찮으세요? 응.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니까. 태연이 앉았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걱정 마. 가끔 돈 내는 의뢰인도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태연이 민준을 봤습니다. 선배님, 후회 안 하세요? 뭘? 태평양 로펌. 거기 있었으면 지금쯤 엄청난 돈 벌었을 텐데.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정말요? 응. 오히려 그때가 후회돼.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 태연이 웃었습니다. 역시 선배님이에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10살.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아저씨, 유나야, 학교 끝났어? 네. 엄마가 여기 들르래요. 혜진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혜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치예요. 뭐죠? 변호사 비용이요.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요. 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마음이 편해야죠. 혜진이 봉투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받아주세요. 제발. 민준이 혜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유나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뭔데? 성적표요. 전교 1등 했어요. 민준이 공책을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과목이 100점이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엄마가 이제 학원도 보내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혜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밤늦게까지 책만 봐요. 훌륭하네. 유나, 정말 자랑스러워.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아직도 변호사 될 거예요. 아저씨 기억하죠? 물론이지. 약속했잖아. 그럼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서울대 법대가 제일 좋지. 그럼 거기 갈 거예요. 꼭? 태연이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너만큼 똑똑했으면 좋겠다. 언니도 변호사잖아요. 멋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일은 잘 되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박종수는 어떻게 됐어요? 징역 12년 선고받았어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요. 잘 됐네요. 회사에서 빼돌린 돈도 다 환수됐어요. 피해자들한테 배상하고 있대요. 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더 이상 피해자가 없어서. 민준이 최민호를 떠올렸습니다. 최민호 씨는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새 일자리도 구하시고 따님도 가끔 만난대요. 다행이네요. 유나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아저씨, 그림 아직도 걸려있네요. 벽에 걸린 유나의 그림. 영웅 아저씨. 당연하지. 내 보물인데. 부끄러워요. 왜? 너무 잘 그렸는걸. 유나가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거 그려드릴게요. 제가 변호사 되면요. 기대할게. 모녀가 돌아가고 태연도 퇴근했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상담한 사건들 모두 힘든 사건들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재사고, 세입자 권리, 하나같이 돈 안 되는 사건들. 하지만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강민준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 인터넷에서 선생님 얘기 봤어요. 무료로 상담해 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전 재산을. 민준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끊고 나서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여전히 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그중 몇 명은 지금 힘들 것입니다.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희망. 여기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유나의 학교 강당. 꿈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날. 민준이 초대받아 왔습니다. 유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서유나입니다. 당당한 목소리.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꿈은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년 전 저희 엄마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엄마를 잃을까봐.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나가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강민준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엄마는 무죄가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님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정의를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 지킬게요.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른 부모들도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유나가 단상에서 내려와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잘했어요? 민준이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완벽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혜진도 다가와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유나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민준은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1년 됐어요. 새희망 사무실 연지. 힘들지만 행복해요. 민준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늘 유나가 발표하는 사진. 이 아이 기억하세요? 제가 도운 아이. 이제 변호사가 되겠대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도울 수 있는 사람 다 돕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돈도 없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민준이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 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소식 가지고. 산을 내려오는 민준.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태연의 글씨. 선배님, 내일 새 의뢰인 3명 옵니다. 모두 어려운 사건들이에요. 화이팅!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내일 사건 자료를 미리 보려고. 그때 이메일 하나가 왔습니다. 제목 감사합니다. 발신자 최민호. 민준이 메일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최민호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드디어 전과 기록 말소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덕분입니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 씨,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할 권리였어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보내기를 누르고 민준은 벽을 봤습니다. 유나의 그림, 아버지 사진, 그리고 새로 걸린 액자, 법률사무소 새희망 마이너스 첫 승소 기념, 혜진 사건이었습니다. 민준이 그 액자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유나와의 약속, 그리고 수많은 유나들과의 약속. 법이 약자의 편이 되는 세상, 돈이 없어도 정의를 받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강민주는 오늘도 싸울 것입니다. 내일도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영웅이 하는 일이니까. 몇 년 후 법정. 한 젊은 여성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당당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방청석에서 민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 정말 멋있네요. 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됐어요. 여성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법은 돈이 많은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법은 진실의 편입니다. 민준이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15년 전 자신이 쓴 말, 그리고 지금 서윤아 변호사가 그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유나가 의뢰인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준과 혜진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법정 밖에서 유나가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봤어요? 제가 이겼어요. 봤어. 정말 멋졌어.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민준이 유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넌 진짜 변호사야. 자랑스러워.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니야. 내 힘이야. 포기하지 않은 내 용기. 혜진이 다가와 딸을 안았습니다. 유나야,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모녀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가 만든 세상이에요. 작지만 따뜻한 세상.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의뢰인을 만나러, 새로운 싸움을 하러, 새로운 희망을 만들러. 왜냐하면 그것이 강민준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법률사무소 새 희망이 존재하는 이유니까.